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 교수 소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심장노화로 인해 특히 노년층을 위협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먼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대동맥 판막이 좁아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대동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좌심실이고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으로 피를 보내주는 그러한 기관인데요. 몸으로 피를 보낼 때 가장 먼저 통과하는 혈관이 대동맥입니다. 좌심실에서 쥐어짜면 이제 대동맥으로 피가 대량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문짝이 바로 대동맥 판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든 좁아지거나 이제 통과가 어렵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피가 잘 못 나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점 판막이 석회화 혹은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칼슘이 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석회화가 침착이 되면서 말랑말랑해야 되는 대동맥 판막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경이 좁아지고 피가 잘 못 나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있을 때가 있고요. 최근에는 비교적 드뭅니다만 마치 결핵처럼 이제 류마티스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 부르는 그런 병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류마티스성 하면은 관절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젊을 때 알았던 여러 가지 감염증으로 인해서 판막에 변화가 나중에 와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류마티스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3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 대동맥 판막은 우리 X 모양처럼 삼각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엽성, 그러니까 2가지로 선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도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고도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연적인 대동맥 판막에 비해서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해하시기 쉬운 것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증과 중등도 그리고 아주 심한 중증도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분류를 3단계로 하는데 적어도 중증 혹은 이제 중등도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호흡 곤란입니다. 호흡 곤란 중에서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특히 등산하실 때 이제 내가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호흡 곤란이 주된 증상 중에 하나고요. 흉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합병증도 많이 있나요? 네, 물론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대동맥이 막히다 보면은 좌심실도 부담이 커지고 좌심실 비대, 좌심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합병증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그로 인한 심부전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급사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판막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흉부 심장 초음파라고 부르는데요. 경흉부 심장 초음파는 일단 조영제나 방사선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 환자분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아서 꽤나 손쉬운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의 심장의 구조와 판막들의 기능 이런 것들을 평가가 가능한데 그리고 그 이외에 청진으로 환자분들께 흉부 진찰을 할 때도 심자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심장 초음파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진단이 되었으나 중증도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경식도 심장 초음파, 일반 내시경과 유사합니다. 식도를 통해서 하는 경식도 심초음파 혹은 CT나 심장 MRI를 통해서도 이러한 조금 애매한 병의 원인이나 혹은 중증도를 따질 때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아까 제가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이제 경도나 중등도와 같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가 바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항고혈압제 혹은 베타 차단제 이러한 약들로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으로 나가는데 심장에 로딩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러한 로딩들을 줄임으로써 심부전이나 이런 다양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추적 관찰만 제대로 한다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에서 특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망가진 심장 판막을 갈아주는 심장 판막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할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공 판막이라고 부르는 금속으로 만든 판막을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조직 판막 혹은 생체 판막이라고 부르는 동물들의 장기를 이용해서 만든 조직 판막을 가지고 치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약을 앞으로 써야 하고 이 판막들의 수명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순환기내과나 아니면 흉부외과에서 수술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부터는 시술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고령의 환자분들, 그리고 전신마취 자체가 어려운 당뇨라던가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수술 대신에 시술을 권유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시술의 경우에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수술이라 하면은 가슴을 열고 몇 시간 동안 이제 판막을 갈아주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피적이라 하면 피부를 통해서 저희가 가느다란 도관을 넣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텐트나 풍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막을 넓혀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가 말씀드렸던 좌심실이고 여기가 대동맥인데요. 이 사이에 대동맥 판막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스텐트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술과 다른 점은 여기 자체를 열어서 갈아주는 수술을 했었다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 도관이 가느다랗게 대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저희가 스텐트를 자연적으로 펴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 마침 약 2년 전부터는 이것이 급여화가 되어서 환자분들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라 하면은 우리가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거기에 혈관벽이나 판막벽에 지속적으로 계속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성 변화나 판막에 낡아지는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 혈당과 고지혈증의 관리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방금 말씀드린 혈관벽과 문짝에 그런 저항들이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지사고요. 혈압 관리, 혈당, 고지혈증 관리가 판막의 퇴행성 변화 혹은 부담을 줄여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걱정하시는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하면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봤고 위험한 질환이라고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도 사실 유병률이나 위험도에 있어서는 그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질환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심장 초음파도 많이 하시게 되고 이러한 관심도들이 높아지면서 점차 유병률이나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부담스럽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시술 치료까지도 가능한 점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우리가 심장 질환에서 어떤 질환이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이긴 하지만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심장 초음파 등을 검진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조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